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일 때 끝까지 건널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다리가 떨리고 불안한가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벽이나 수도대를 꼭 잡아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걀과 두부만 열심히 드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시면 단 한 달 만에 횡단보도도 가뿐히 건널 수 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 없이도 경쾌하게 걸어 내려갈 수 있으며 화장실에서도 단번에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매일 아침 달걀 삶아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찌개 끓이시나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 단백질의 절반 이상은 소변을 통해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4세의 박영순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알, 저녁에는 반모이 두부를 꼭 챙겨 드셨지만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 하나도 들지 못하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죠. 분명히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을까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노년의학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조사했는데 달걀과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한 분들은 3개월 후 근육량이 오히려 평균 0.8kg이나 줄어든 반면 다른 단백질로 바꾼 분들은 평균 2.4kg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고요? 마치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쁜 사람과 3층을 가볍게 오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노년 체력 회복만 30년 넘게 연구해온 김준호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달걀과 두부만 고집하던 식단을 다른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강진호 어르신은 제가 권한 식단으로 바꾸신 후 2달 만에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68세의 이명자 여사님은 한 달 만에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리를 만져보세요. 작년보다 더 얇아진 느낌이 드시나요? 팔을 꼬집어 보세요. 살이 말랑하고 힘없이 흐물흐물하죠. 이게 바로 근육이 녹아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버스를 탈 때 손잡이를 꼭 잡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고 손주 한번 안아주려다 허리가 아파 포기하고 김치통 뚜껑 하나 열기도 벅찬 게 바로 근육이 부족해서입니다. 요즘은 문 손잡이 돌리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병뚜껑이 안 열려 자녀에게 전화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1년 뒤엔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고 2년 뒤엔 자녀 손을 붙잡고 겨우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로 넘어지면 골절골절이면 입원은 곧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중 70%가 낙상으로 입원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음식과 마지막에 말씀드릴 섭취 시기만 잘 지켜도 근육은 다시 자라납니다. 지금 버스를 탈 때 손잡이 없이는 못 오르시는 분, 손주 안아보는 것도 힘겨우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허벅지가 좀 더 얇아졌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74세 박영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단백질을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을까요? 간장 뚜껑 하나도 못 열겠어요. 라고 하셨죠. 실제로 박 어르신의 팔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60%도 차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 2알을 삶아 드시고 저녁마다 두부찌개를 꼭 챙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달걀과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60세를 넘기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아예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볶은 검은깨를 넣은 두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맑게 끓인 오리탕을 드시고, 저녁엔 새우와 애호박을 넣은 국을 드시도록 했죠.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손떨림이 줄고 한 달 후에는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선 손주를 안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실제로 강진호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처음엔 새우가 비싸다며 망설이셨지만 제가 일주일에 딱 3번만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2달 후 예전에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중간에 쉬셔야 했던 분이 지금은 3층도 거뜬히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뒤에서 소개할 3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방법을 틀리면 지금까지 드신 단백질이 전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황금 타이밍을 놓치면 근육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근육관리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셔야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만약 그 방법을 놓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달걀과 두부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단지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달걀과 두부를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 두부 반모에는 약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단백질 안에 근육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꼭 필요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류신이라는 성분인데, 이 물질이 근육세포에게 이제 일 시작하자, 근육 만들어야지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달걀과 두부에는 이 류신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서울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달걀과 두부 위주로 식사한 그룹은 3개월 후 근육량이 오히려 0.4kg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4세 박영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달걀 2개, 두부 반 모를 드셨지만 팔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먹었지만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간장병 뚜껑조차 제대로 열 수 없을 정도였고 손목 힘이 너무 약해 병뚜껑 돌리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달걀은 보조식품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주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만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매우 많아 혈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흰자는 그나마 괜찮지만 노른자 위주로 섭취하시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걀 노른자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약 200mg이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은 300mg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노른자 2개만 드셔도 이미 초과되는 셈이죠. 만약 여러분도 나는 매일 달걀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팔 힘이 자꾸 줄지 하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이 자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흡수율이 무려 드나 됩니다. 반면 달걀은 60% 수준에 불과하죠. 이 차이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그리고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장수건강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2달 동안 새우를 먹은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2,006kg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달걀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실제로 72세 강진호 어르신도 새우는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먹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일주일에 3번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후 그분의 팔둘레는 2cm나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도 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는 것도 버거우셨고 팔에 힘이 없어서 시장 상인에게 부탁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생수 한 상자도 혼자 들고 오십니다. 크기가 작은 새우도 괜찮습니다. 껍질째 프라이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애호박과 함께 국을 끓여도 좋습니다. 계란찜이나 달걀 프라이에 넣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튀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망가져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름 없이 팬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에 10분 정도 돌리면 껍질까지 바삭하게 구워져 맛도 좋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간 크기 새우 5마리가 달걀 2알보다 훨씬 낫다고요.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그 껍질 안에 칼슘과 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에서도 냉동 새우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봉지만 사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의 새우는 마지막으로 언제 올라왔나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이제 오리고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름기가 많아서 건강에 안 좋지 않나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오리고기의 지방은 몸에 쌓이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불포화지방이 주성분입니다. 게다가 오리고기에는 근육 생성에 중요한 류신 성분이 닭가슴살보다 무려 1.3배나 더 들어있습니다. 일본 식품영양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오리고기를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3개월 후 근육 증가율이 9.5%에 달했고 닭가슴살을 먹은 그룹은 4.1%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닭가슴살은 너무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하시던 분이셨는데 맑게 끓인 오리탕으로 식단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자 손떨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국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담다가도 팔이 덜덜 떨려서 절반도 못 채운 채 포기하실 정도였습니다. 팔에 힘이 없으니 물 한 냄비도 들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오리고기를 드신 뒤에는 냄비에 물을 가득 담고도 안정적으로 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리고기를 드실 땐 반드시 껍질을 제거하고 맑게 푹 고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까지 함께 마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루에 100g 정도 손바닥만 한 양이면 충분하고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요즘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삶아진 오리고기를 팔기 때문에 집에서 데워만 드셔도 됩니다. 아직도 기름기 많다는 이유로
오리고기를 피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껍질만 잘 제거하면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럽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특히 오리고기를 국으로 끓이면 국물에 콜라겐이 풍부하게 우러나와서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릎 연골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탕을 자주 드시면 무릎이 덜 뻣뻣하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진짜 숨겨진 보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볶은 검은깨 가루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 단백질 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검은깨 가루는 이미 볶은 뒤 물기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부산 영양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한 실험에 따르면 매일 아침 볶은 검은깨를 넣은 두유를 마신 어르신들의 경우 3개월 후 근육량이 무려 2.8kg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72세 강진호 어르신은 2달 동안 매일 아침 검은깨의 두유를 드신 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3층도 거뜬하게 올라가신다네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가당 두유 1컵에 볶은 검은깨에 가루 2스푼을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잔만 마셔도 점심까지 든든하고 근육도 자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볶은 검은깨 가루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볶지 않은 생깨 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커녕 배만 아파요. 요즘은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볶은 검은깨 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어서 한 봉지에 10,000원 남기시면 한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어요. 74세 박영순 어르신도 처음엔 이걸 마시면 맛있을까 하셨지만 한번 마셔보시고는 고소하고 향이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이 두유에 넣고 저어 마시기만 하면 끝. 마치 건강한 미숫가루 한 잔처럼 간편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들 하십니다. 만약 아침 한 잔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단백질만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운반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은 24%였고 밥과 함께 먹은 그룹은 무려 83%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우나 오리고기를 반찬으로 드실 때 꼭 밥 반 공기 정도는 함께 드셔야 하고 아침에 검은깨의 두유를 마실 땐 바나나 1개나 찐 고구마 혹은 단팥빵 1개 정도를 같이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탄수화물이 문을 열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단백질은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혹시 요즘 살을 빼기 위해 밥을 줄이고 계신가요? 맞아요. 밥을 줄이면 체중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중 속엔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이 밥을 줄이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이 없어지고 팔다리에 맥이 없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체중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실은 기운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단백질과 함께 꼭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같이 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먹은 단백질이 헛되지 않고 진짜로
내 몸속에서 근육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근육을 위한 식단의 기초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순서와 방식까지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빈속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자극받아 속이 쓰리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게 볶은 검은가의 두유입니다. 무가당 두유 한 컵에 볶은 검은가에 가루를 숟가락으로 2스푼 넣고 잘 저어 마셔보세요. 아주 고소하고 부드럽게 잘 녹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한 개나 잡고 따뜻한 찐빵 하나만 곁들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칼슘까지 모두 갖춘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꼭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드셔야 위에 부담도 없고 흡수도 가장 잘 됩니다. 74세 박영순 어르신도 처음엔 이걸 마시면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의심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지만 지금은 눈 뜨자마자 일어나 움직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점심에는 맑게 끓인 오리탕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끓이기 번거로우시다면 전통시장에서 삶아놓은 오리고기를 사다가 데워 드셔도 됩니다. 단껍질은 꼭 제거하고 살코기만 사용하세요. 하루 100g, 손바닥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도 꼭 밥 반 공기 정도는 함께 드셔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오리탕은 콜라겐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도 좋고 국물까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72세 강진호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오리탕을 드시고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전엔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손잡이를 꼭 붙잡고 조심조심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걸으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닭가슴살 대신 오리고기로 바꿔보실 용기가 생기셨나요? 저녁에는 새우 애호박탕을 추천드려요. 중간 크기의 새우 5마리 정도면 충분하고 껍질째 넣는 게 중요합니다. 껍질에는 칼슘과 키토산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은 얇게 썰어 함께 넣고 너무 짜지 않도록 하는 소금 약간만 넣으세요. 짜게 끓이면 혈압에 부담이 되니까요. 국물에는 새우 단백질이 녹아 있으니 남기지 말고 꼭 다 드셔야 합니다. 이 한 그릇이면 저녁 식사로 충분합니다. 밥 한 공기 정도만 곁들이시면 더할 나위 없는 근육 회복식이 되죠.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이 새우 애호박탕을 매일 저녁 드신 지 2달 만에 팔 힘이 많이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찌개 냄비 하나도 들기 어려우셨는데 지금은 무려 5kg 넘는 김치통도 혼자 번쩍 드실 수 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한번 새우탕 어떠세요? 또 하루 동안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해요. 하루 1.5리터 이상은 꼭 마셔야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되고 노폐물도 배출됩니다. 식사 전후로 한 컵씩만 챙겨 마셔도 자연스럽게 6컵 이상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후 한 컵 점심 식사, 전과 후 각각 한 컵 저녁 전 한 컵, 자기 전 한 컵. 하루 일과에 맞춰 나누어 마시면 전혀 어렵지 않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마지막 습관. 딱 3분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다리를 똑바로 뻗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펴는 걸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10초 유지한 후 내리는 것도 5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이 자는 동안 근육 회복을 촉진해줍니다. 72세 강진호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아침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다리 주물러야 했는데 지금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걷기까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 더 가벼운 몸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따라 해보다가 멈추면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지속해야 내 몸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74세이신 박영순 어르신은 2달 동안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장을 보고 올 때 무거운 장바구니도 혼자 들 수 있게 되었고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거운 손주도 가뿐히 안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돌아오셨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가장 강조하신 건 바로 아침 검은가의 두유 한 잔, 이걸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하루의 근육 생성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이죠. 이 한 잔만 꾸준히 마셔도 한 달 후 팔둘레, 허벅지 탄력 계단 오르내릴 때의 감각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간중간 식사에 들어가는 오리고기와 새우도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매일 먹지 않아도 돼요. 대신 매일 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와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2가지는 돈도 시간도 들지 않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잠자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세요. 한 달 후 몸이 확실히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과 두부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있지만 근육 생성에 필요한 류신이 부족하고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노인영양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달걀과 두부 위주의 식사를 한 어르신들은 3개월 후 오히려 근육량이 평균 0.8kg 줄었습니다. 반면 식단을 새우 오리고기 볶은 검은깨로 바꾼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했고 일본 장수건강연구센터의 실험에서도 새우를 먹은 어르신들은 2개월 만에 근육이 평균 2.6kg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수도 있고 2년 후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겨우겨우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일 때 다 건너기 어렵고 계단을 한층 오르려면 중간에 쉬어야 하며 화장실에서도 벽을 짚고 일어나야 하고 장바구니 하나도 들기 힘들어지고 손주를 안는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김치통 하나 열기 어려워지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지죠. 그리고 결국 넘어지면 골절골절되면 입원은 바로 요양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70%가 낙상 이후에 입소하신 분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엔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고 손잡이 없이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으며 화장실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2달이 지나면 손주를 안고 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김치통도 혼자 들 수 있으며 국을 끓인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주방을 오가는 것도 거뜬해집니다. 문 손잡이도 쉽게 돌릴 수 있고 버스를 탈 때도 더 이상 손잡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영순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장바구니를 들 힘도 없던 분이 지금은 직접 시장에 다녀오고
간장병 뚜껑도 스스로 열고 손주를 품에 안고 산책을 나갈 수 있는 힘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68세 이명자 어르신 역시 예전에는 냄비 하나 드는 것도 벅찼지만 지금은 5kg이 넘는 김치통도 스스로 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을 바꾸고 그걸 꾸준히 지켰다는 점입니다. 달걀과 두부를 내려놓고 새우, 오리고기 볶은 검은깨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말지 않았고 한 달, 두 달을 매일매일 실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하루의 첫 한 잔을 검은깨 두유로 시작해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가당 두유 한 컵에 볶은 검은깨 가루를 숟가락으로 2번 떠넣고 잘 저어 마시면 끝입니다. 따로 불도 필요 없고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잔. 그런데 이 한 잔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나서 점심엔 일주일에 3번 맑게 끓인 오리탕을 드셔보세요. 귀찮으시다면 전통시장에서 삶아놓은 오리고기를 사서 드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중간 크기 새우 5마리와 애호박을 넣은 국을 한 그릇 끓여 드셔보세요. 국물까지 꼭 다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루 1.5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잠들기 전 단 3분 스트레칭 이 5가지. 검은깨 두유, 오리탕 새우국, 물 스트레칭. 이 5가지만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금 느끼시는 몸의 무거움, 손발의 떨림 계단, 오르기가 힘든 그 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만나오며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몸이 약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오를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2달 후에는 손주를 품에 안고 함께 놀 수 있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닌 삶이 시작될 겁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팔에 힘이 생기고 잠에서 깰 때마다 온몸이 가벼워지는 그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 변화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있는 음식 중 근육 생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녹이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오해하고 매일 드시고 있는 음식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실천부터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검은깨에 두유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녁에 새우, 애호박탕부터 드셔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만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